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다른 주제가 아니라 바로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불교사가 나오면 진짜 재밌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려 불교부터는 어쨌든 왜 이걸 어려워하는지는 이해는 해요. 일단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잘 들으면서 길게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하나하나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는 일단 뭐가 되냐면 일단 숭불정책. 문제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조금 이따 보면 되고 숭불정책이 됩니다. 숭불정책은 불교를 숭상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죠. 무엇을 하느냐? 태조 왕건은 후뇨 10조에다가 무엇을 남겼느냐? 연등회, 팔관회 같은 불교 관련 행사를 크게 개최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종 때 가면 왕사, 국사, 왕사, 국사라는 건 바로 뭐냐? 왕사는 왕의 스승인 스님, 국사는 그러니까 왕사, 국사 다 나라의 제일 큰 스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 제도까지 둘 정도가 됐는데 고려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두 가지 종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 괜히 어려운 거 여러분들 아닙니다.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돼요. 바로 뭐가 있느냐? 한쪽은 해동 천태종, 그냥 천태종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한쪽은 조계종이 돼요.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태종과 조계종은 모두 다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당시 교종과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교종은 교리나 경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 내면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건데 이 교종과 선종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자라는 주장이 나온 게 바로 고려시대 천태종과 조계종, 바로 의천과 진울이 됩니다. 천태종의 중심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인물이에요. 의천. 그리고 조계종의 핵심 인물은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각각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자로 하는데 의천은 어떻게 통합하자로 했냐? 의천이 통합하자로 간 것은 교선일치가 돼요. 왜 이렇게 썼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교종과 선종 중에서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뭘 중심으로 통합하느냐에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당연히 무엇을 중심으로 통합하자가 됩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가 되죠. 이렇게까지 썼는데 이것도 파악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의천은 또 하나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를 추구하는 자는 너무 외형에 치중을 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는 너무 내면에 집착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바로 의천이 됩니다. 그래갖고 의천이 주장한 건 뭐가 있었냐? 교광겸수. 교광겸수라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교는 교종, 관은 선종의 그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교종과 선종을 겸하여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교광겸수를 강조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분은 언제가 됐냐? 고려 중기에 누가 밀어줬냐면 고려 중기 때 활동을 했고 누가 밀어줬냐면 의천이 좀 집안이 빵빵해요. 집안이 빵빵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의천이요. 아버지가 문종이에요. 문종이 누군데요? 문종 왕. 고려의 왕입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세 형은 모두 다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아들이자 왕들의 동생이에요. 당연히 누가 밀어주다? 왕실에서 빵빵하게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려 중기라면 지배자들이 바로 누가 되겠어요? 문벌 귀족이 되겠죠. 바로 문벌 귀족들이 왕실과 연결하려는 문벌 귀족들이 이걸 밀어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천의 활동이 된다. 하지만 이런 의천의 천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하냐? 의천이라는 정말 출중한 인물에 의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죽고 나니까 엉망으로 그냥 흩어지고 말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에 비해서 고려 후기에 와서는 이제 진울이 이끄는 조계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계종이 발달하는데 조계종은 어떤 것들을 주장했느냐? 조계종이 주장한 건 선교일치예요. 선교일치.
아, 벌써 느낌 왔죠? 여러분들 바로 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다. 선교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진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라는 것은 부처의 말씀이요. 선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라 말씀이 없는 마음은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마음은 말씀이 없는 마음은 전달할 내용이 없다는 말을 잘못했죠. 말씀이 없는 마음은 전달할 수단이 없는 것이요. 마음이 없는 말씀은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둘 다 갖추어야 된다. 이 둘 다 갖추어야 된다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해쌍수. 정해쌍수는 정이라는 것은 선종의 방식입니다. 해라는 건 지혜, 지식이라서 교종적인 걸 얘기해요. 둘 다 갖추어라. 그 다음에 도노점수. 도노점수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도노라는 말은 참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점수란 말은 그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몸에 붙은 더러운 인간으로서의 습관을 하나하나 띄어내라고 하는 건데 도노는 선종의 방식이고 점수는 교종의 방식이고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해쌍수 도노점수가 나오면 바로 진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분은요 어디냐 고려 후기에 고려 후기에 자 누구랑 연결이냐 무신들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무신 세력들이 특히 최씨 정권에서 이 진울을 무지하게 밀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진울은 또 한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하는 게 바로 신앙결사 운동이에요. 신앙결사 운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불교계 정화운동이에요. 불교계 정화운동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시 솔직히 말하면 진울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언제냐?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타락한 승려들이 누구랑 연결하면 무신정권과 연결하려고 솔직히 뭐 진울도 연결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울은 조금 최씨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아부만 떠는 승려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진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결사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더 이상 승려라면 더 이상 속세 있지 말고 무엇을 하냐. 산속에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무엇? 선을 익히고 참선. 경전을 읽고 독경. 그 다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자. 노동으로서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모임을 만들자라고 해갖고 만든 게 신앙결사고 이걸로 만든 대표적인 게 바로 수선사결사라는 거예요. 수선사결사.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계 정화운동이에요. 불교의 타락을 막고 불교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 외에도 조금 좀 유명한 승려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승려들까지 꼭 알아야 되는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승려가 있습니다. 어떤 승려들이 있느냐? 요세라는 승려가 있어요. 요세라는 승려가. 요세라는 승려는요, 바로 뭐가 되느냐? 이분도요, 새로운 결사운동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백년결사라는 거예요. 신앙결사라는 게 불교를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분도 백년결사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분은 참회, 끊임없는 참회 수행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참회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좀 교회 다니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쓸 겁니다. 참회란 말은 반성하고 또 반성을, 끊임없는 반성을 하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세라는 승려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진울의 제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진울의 제자였던 인물이 바로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냐? 진각국사 해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해심은요, 무엇을 주장했냐면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유불일치설은 도대체 뭐냐? 유교와 불교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또 그러죠. 이 양반이 뭘 안다고 유교까지. 유교도 좀 잘 아는 분이에요. 왜 유교도 잘 아는 분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은요, 진울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과거 시험에 합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으로 치면 지금이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 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합격을 하면 아주 높은 그 공무원이 되는,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건데 이분은 그걸 통과한 분이에요. 근데 그거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머리를 홀라당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홀라당 밀어버리고 승려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진울한테 와서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더니 결과적으로 유교도 백성을 위한 것이고 불교도 백성을 위한 것이니 별로 다른 게 없다. 실제로 공자와 그 다음에 도교 사상의 노자도 다 부처님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유불일지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스님은 여러분들 보우라는 스님도 있어요. 보우라는 스님은 공민왕의 왕사였습니다. 공민왕의 왕사였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임재종이라는 종교를 도입해요. 임재종이라는 불교를 도입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보우는요. 고려 말에 불교가 타락한 걸 좀 많이 비판합니다. 특히 권문세족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불교가 개판이 돼요. 제가 이거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권문세족과 불교가 어떻게 연계가 돼 있었느냐? 권문세족은 자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요. 절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절에다가 자기 땅을 다 기부를 해요. 왜? 절이 갖고 있는 땅은 면세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은 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지 타락했죠. 그럼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요새, 해심, 보우. 워낙 좀 깊고 자주 나오지 않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전에다 설명을 했던 건데 하나만 여러분들 더 설명을 하죠. 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경은 어떤 게 있었냐? 3번의 대장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초조대장경이에요. 대장경이라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경은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경전을 목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목판으로 만들어 놓느냐?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초조대장경은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 했고 초조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만들었느냐? vs 거란. 거란의 2차 침략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교장. 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장경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대각국사 의천 있죠. 이분이 송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학을 갔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탈출해갖고 도망간 겁니다. 미리쿡을 한 거예요. 왕자가. 나라에서 나 송나라 가서 공부할래 그런데 왕이 아버지가 야 임마 가긴 어디가 나이도 어린 놈이 안 돼 이러니까 그냥 송나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고려에서 막 송나라다 연락해갖고 자꾸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와 우리나라에 없는 경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경전들을 구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초조대장경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넣게 돼요. 그래갖고 초조대장경의 속편 번외편이다 해갖고 속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는 지금은 교장이라고 부르냐 이걸 찍어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장도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장도감. 그래서 우리가 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교장 속장경은 누가 만들었냐 의천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고려가 항복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항복을 안 하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켜주는 나라라서 항복을 안 한다. 그래? 그럼 태워. 해갖고 초조대장경, 교장 다 타버립니다. 그러다 고려 사람들 태웠어? 그럼 또 만들어갖고 또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무슨 대장경? 팔만대장경. 근데 팔만대장경을 바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갖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인데 아니 제조대장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만든 초조대장경이 없어지자 다시 만들었다 해갖고 이거는 누구를 막기 위한 거야? vs 몽골이 되겠죠.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대장경은 이 3개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다음은 고려의 불교에 관하여 정리한 표에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죠. 대표 승려. 자, 이쪽은 천태종입니다. 그리고 조계종입니다. 천태종은 의천. 그 다음에 조계종이라면 진울.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론에서 그렇다면 가는 무조건 맞는 거죠. 가는 일단 맞고 아이고 2개밖에 없네. 나 아니면 다네요. 벌써 답 나왔네요. 자, 정해상수 도노점수. 에이, 정해상수 도노점수는 어디로? 조계종으로 보내야 되죠. 교광겸수는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나는 안 되네요. 답 나왔네요. 그 다음에 특징 여러분들 교종중신 선종통합 천태종 맞죠? 그 다음에 조계종 선종중신 교종포용 맞죠? 그 다음에
천태종 무신정권이 아니라 무신정권은 조계종을 밀었고 문벌귀족은 무엇을 밀었습니까? 여러분들 천태종을 밀었죠. 그러다 보니까 라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2번 다가 됩니다. 그 다음이 고려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종은 과거제에서 승과를, 여러분들 광종은 승과를 시행한 거 맞습니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맞는 얘기죠. 진울의 뒤를 이은 해심은 유불일치서를 주장한 것도 맞아요. 거란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팔만대장경은 바로 무엇?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겁니다. 틀렸죠? 고려 후기 요새는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결성하였다.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혼자 틀린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정리 다 되셨죠?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